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이 수급의 방향성은 다소 엇갈렸지만 그래도 양 시장 모두 기분 좋은 상승불을 켜내주었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나 이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에 개인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한 주 뒤면 크리스마스이고 폐장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남은 연말 동안 시장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강사님 오늘 이렇게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강사님을 공부 많이 하시는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보의 바다이니만큼 오늘도 굉장히 알찬 이야기 준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뉴스 제목이 뒤늦게 온 산타, 지금 오고 있다, 산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 부분들이 이번 주 내에 시작이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12월 들어와서 현재 크게 11월 달에 크게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 금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크게 올랐는데, 그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또 반등은 했지만은 또 미국 증시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호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탄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 큰 자금들이 이제 베팅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코스닥 차트의 모습이 좀 해당이 됩니다. 코스닥 차트의 모습인데 11월에 초에 고점을 넘지를 못했죠. 넘지를 못하다가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횡보만 해주다가 슬금슬금 현재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고점 돌파를 코스닥은 시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11월 1일 고점을 넘어섰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아마도 코스피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고점을 넘어섰지만은 코스닥은 아마도 이제 개인의 매수세만 의존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보다는 약세를 보일 것 같지만은 전체 시장이 강세로 변한 부분인데, 지금 12월에 어떻게 보면은 보통 큰 장이 시작이 되면은 월봉상 적산병이 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월봉상 적산병이 시작이 되는데,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직전까지만 해서도 양봉이 나왔었고, 오늘은 양봉이 나왔지만은 계속 음십자 도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양봉, 그다음에 1월달 양봉이면 적산병에 해당이 되죠. 적산병이고, 적산병이면 조종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가는 이런 파동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정상적입니다. 근데 12월에
지금 계속해서 행보 장세에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12월에 전체가 양봉이면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절반 정도에서 상방향으로 틀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주말까지만 오면 되기 때문에 산타는 현실 속에 찾아야 되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런 뉴스가 산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찾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찾아가지 말고 차트를 보고 양도세 뉴스 이걸 기울이시면은 산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 산타 할아버지가 길을 헤매지 않고 곧바로 찾아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요. 또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니만큼 오늘의 강의도 몹시나 기대가 됩니다. 강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후공정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오늘 뉴스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현재 반도체 경기 호황을 염두에 두고 현재 그 직원을 구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예상 문제로 현재 면접관이 뭘 물어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그 내용에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예상 질문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의 후공정에서 결정적으로 뒤져서 했던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자네 알고 있는가? 그래서 대답을 하면은 바로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팀에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예. 네, 주주를 넘어서 입사까지도 책임지는 강의라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는 LS 머트리얼즈도 나와 있고요. 홍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화물 운임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오늘 해운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HMM도 나와 있습니다. 또 CXL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죠.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우선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LS 머트리얼즈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17%대, 에이스테크가 14% 시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HMM부터 살펴볼 텐데요. 예멘의 이슬람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격했다는 그 이유로 예멘 앞바다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을 하게 됐죠. 이로 인해서 주요 컨테이너사들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먼 항로를 택하게 되면서 운임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14%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LS 머트리얼즈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LS 머트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린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CXL 관련한 종목들이 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나 머신러닝 작업을 할 때 필수적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더 크게 커지면서 17%대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에이스테크입니다. 통신 장비주이죠. 이 업황 턴어라운드 훈풍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오늘 장에서 14%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파로스 아이바이오입니다. 난소암 예방, 개선 또는 이 치료 용도에 관련된 조성물에 대해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공시의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8%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예. 오늘도 제가 선택하는 건가요? 예. 네, 그럼 제일 먼저 HMM 이야기부터 짚어주시죠. 예. 자, HMM은 현재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MN 후티 방군, MN의 어떤 그 방군이 MN은 약간 지정학주로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반군이 활동을 좀 했던 부분이고 뭐 사우디도 공격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 외에도 HMM을 좀 인수한 후보가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좀 잡은 부분인데 하림 그룹이 가장 또 유력한 후보다 하는 그 뉴스도 좀 나와줬던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이제 하림 그룹의 이제 페노션이 이제 벌크션 쪽에 해당이 되고 HMM은 이제 상선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약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HMM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뉴스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번 이제 바닥에서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줬고요. 그러다가 거의 2달 가까이 행보를 좀 해줬죠. 이번에 돌파가 되고 있는데 물론 내일 다시 한번 뭐 이런 뉴스가 나오리란 부분은 없습니다. 2, 3일 잠잠해지면은 이제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2, 3일 숨고르기가 좀 되다가 또 며칠 후에 다시 이런 비슷한 뉴스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차익 실현이고요. 조정이 되면은 한번 신규로 좀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HMM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봤고요. 이어서는 LS 머티리얼즈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4만 원 선이 코앞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그 LS 머티리얼즈 부분들은 현재 머티리얼즈 부분이 상당히 강하죠. 에코프로 머티도 강하고 하는 부분인데 LS 그룹 쪽에 LS 그 현재 그룹의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으로 수직 계열을 좀 하고 있는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 슈퍼 커패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커패시티 부분들이 조그만 전자제품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MLCC는 아니지만 MLCC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규모로 굉장히 2차 전지처럼 굉장히 크게 수십 배 크게 만들면은 2차 전지 같은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장 산업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투기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2만 원짜리 부분들이 지금은 4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더블 정도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조금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현재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많이 오르기도 했죠.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 후에 재상승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또 굉장히 궁금한데 반도체 하면 또 우리 임상현 강사님이시잖아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퀄리타스 반도체 부분들이 온 디바이스 관련된 수혜주 개념에 좀 해당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D램, 현재 CPU나 현재 GPU 이 중앙 처리 장치에 바로 옆에 붙어서 D램이 좀 작동을 좀 하는데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D램에 대한 기술이 계속해서 미세화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대안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고속으로 현재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인터페이스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직렬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퀄리타스가 직렬로 연결하는 어떤 기술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에
어떤 IP 자산을 상당히 많이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통 이제 PCI, 익스프레스, PCI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퀄리타스 현재 반도체 부분들이 제일 좋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다른 어떤 그 부분보다는 이제 신규 상장이 됐고 시세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가 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상장의 어떤 탄력이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쪽의 강자, 그다음에 IP 쪽의 강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물론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이제 파두라는 종목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약간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개 종목을 약간 비교해 보면서 이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밑으로 먼저 가서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수와 미 조성물 관련해서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파로스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업체로 좀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인공지능 가지고 보통 후보 물질을 좀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이걸 임상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희귀질환에 관련된 후보 물질 임상 관련된 부분들,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이 좀 있고 또 찾아내서 같은 뭐 공동 임상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의 시세 부분들이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데 우려 쪽에 좀 해당이 되는 것들이 파로스 아이 현재 바이오다 좀 생각이 됩니다. 고점의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25,000원에서 현재 10,000원까지 12,000원이 되면은 거의 이 정도 되죠. 12,000원을 살짝 깼습니다. 여기서 바닥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바닥을 좀 탈출을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시세가 어느 정도는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현재 부담이 없는 어떤 양봉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분석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에이스테크가 오늘 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황 턴 어라운드 이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5G 쪽도 상당히 강세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매년 연초가 되면은 현재 CES 세계 가전박람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IT 쪽의 강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5G나 이런 무선 통신이 돼야만이 모든 것은 초연결 사이가 좀 되는 부분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인터넷이 연결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에이스테크가 이쪽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5개년 계획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5G 집행, 그다음에 떠오르는 인도의 이제 5G 집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겹 호재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올라줄 확률이 많다. 연초에 올라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보여주다가 박스권 돌파를 좀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14%이기 때문에 한 5% 이상 눌림목 조정이 나와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까지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예. AI 수업하실 때 아나운서 AI로 예. 대체될 거라고 하시더니 지금 저를 반도체 업계로 취직을 시켜주시라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 강의 내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 먼저 오늘 반도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후공정에서 후공정이란 것은 이제 조립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공정의 웨이퍼를 다 인쇄를 했으면은 이걸 조각조각 내서 어떤 그 조립을 좀 하는 하나의 이제 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방식으로 보통 이제 칩을 이제 보호하면서 칩 주변 기기에 연결하는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본딩 방식으로 합니다. 본딩이라는 것은 붙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들은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리드 프레임, 약간 거미줄 발처럼 생긴 부분이죠. 이런 부분으로 약간 해서 반도체하고 현재 반도체 칩하고 현재 주변 PCB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이 리드 프레임 방식이 첫 번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와이어 본딩이라고 좀 해서 현재 반도체 칩이 이제 보라색처럼 생긴 부분인데 요거를 위쪽에서 와이어를 빼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부분이죠. 밑에다 바로 빼면 안 되냐 하지만은 그게 반도체를 했을 때 제가 밑에는 제일 먼저 커패시터를 만들고 계속 위로 갈수록 전선을 위에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전선이 위에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 다시 말해서 가느다란 철사 전선 같은 경우로 현재 이제 조립하는 방식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또 노란색으로 자그마한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겼죠. 이게 이제 숄더볼이라고 하는데 숄더볼 하는 건데 숄더볼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구리 주석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인데 요거를 통해서 약간 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이 현재 플립칩 패키징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컨벤션 공정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공정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리드 프레임 방식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도체 칩하고 와이어로 연결하는 거죠. 이걸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에다가 이런 회로를 연결하는 방식이 좀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 위에는 회로로 연결했고 밑에는 가느다란 어떤 실선으로 연결한 부분인데 리드 프레임하고 와이어 본딩을 동시에 나타난 거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FC BGA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FC BGA 방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LGA라고 해서 랜드 현재 그리드 어레이 부분도 있고 파인 피치 볼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방식도 있고 FC BGA가 아니라 FBGA 방식이라고 좀 있죠.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LGA는 그냥 흉내만 냈습니다. 볼처럼 흉내만 냈고 요거는 현재 이 기판 안에는 볼로 작용이 되지만은 칩하고 기판하고 연결했을 때는 좀 다른 방식이 해당이 되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칩하고 원래 그 칩하고 PCB 기판을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칩과 비슷한 사이즈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칩을 붙일 수 있는 현재 PCB 기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다 연결을 하는데 요거를 현재 숄더볼이 아닌 와이어로 연결을 했을 때는 이게 FPGA 방식이 좀 해당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CBGA 방식은 뭐냐면은 오리지널로 뭡니까? 칩과 현재 칩을 받칠 수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이를 숄더볼 형태로 연결을 하고 다시 서브스트레이트와 밑에 기판을 다시 또 숄더볼로 연결하는 부분이 플립 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름이 이제 플립 칩일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플립 칩은 두 가지가 좀 있죠. 그래서
FC, CSP, FC, BG 뭐냐면은 FC, CSP는 칩 스케일 패키징. 그러니까 칩과 현재 그 칩용 기판이 사이즈가 비슷한 걸 말합니다. 칩 스케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칩과 현재 기판이 약간 그 더 크는 부분들이 이제 볼 그레이드 어리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개념 잡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림을 그려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칩 뒷면을 보시면은 어째요? 현재 볼 그레이드 어데리가 꽉 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FC BJ 방식은 앞부분이 칩이고 이게 기판이 있습니다. 뒷면을 열어보면은 칩과 기판 사이가 굉장히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플립칩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칩 사이즈 큰 거하고 칩 사이즈하고 같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힌트. 왜 플립칩이라고 했을까? 플립칩이라는 것은 이제 접다, 뒤집다 이런 것입니다. 왜 플립칩이라고 했을까? 현재 칩을 이렇게 180도로 뒤엎은 걸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좀 했다시피 밑에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를 만들 때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그러죠. 슈퍼 커패시터를 만들고 그 위에 전력 배선을 하기 때문에 전선은 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그러죠? 위에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전력을 뽑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걸 뒤집어서 전력 배치하고 볼을 만드는 것이 플립칩에 해당이 됩니다. 왜 뒤집을까? 현재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플립칩이 왜 뒤집어서 볼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배웠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두 번째 부분들은 지금부터가 어드밴스 패키징 과정입니다. 첨단 패키징 과정. 첨단 패키징 과정인데 플립칩은 칩하고 서브스트레이트를 볼 연결하고 다시 추가로 이제 볼로 연결한다는 건데 현재 첨단 방식에서는 팬아웃 방식과 이제 팬인 방식이 있는데 현재 팬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다음에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이렇게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현재 웨이퍼 부분 칩 사이즈하고 같이 이제 패키징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웨이퍼를 하나 조각을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기판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재 웨이퍼 아래에다가 똑같이 전력 배선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전선 배선을 하는 그러니까 기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다 숄더볼을 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얇아지죠. 경박 당소가 되기 때문에 최첨단 공정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요거는 칩 스케일 패키지하고 거의 같죠. 근데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팬아웃 현재 WFP는 뭐냐면은 현재 웨이퍼 칩하고 현재 이것하고 어쨌습니까? 이게 밖으로 삐져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삐져나왔지만은 웨이퍼 기판이 없습니다. 위에는 몰딩 처리가 돼 있고 아래에는 전력 배선, 재배선층이라 해서 배선만 연결하는 현재 그런 어떤 그 웨이퍼를 전공정할 듯이 이렇게 공정하는 얇은 막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것 자체도 같은 플립칩이지만은 기판이 없이 이렇게 바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그래서 최첨단 공정이 여기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만드는 것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칩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칩 아래에 있고 이걸 이제 칩을 이제 뒤집으면은 위에가 이제 배선이 깔리게 되죠. 배선을 좀 더 촘촘히 더 해서 숄더볼을 만드는 방식 좀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것은 칩이 아래에 있고 현재 뒤집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 배선을 더 보강해서 삐쩍 나오는 것은 이렇게 몰딩 처리를 해서 좀 더 크게 만들어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플립칩 방식보다는 어쨌든 서브스트레이트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얇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FC BGA 방식, FC CSP 방식보다는 펜아웃 웨이퍼 레벨 CSP, 펜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 펜아웃 웨이퍼 레벨 현재 패키지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최첨단 방식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펜인, 펜아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패키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밑에가 이제 웨이퍼를 잘라는 모습이 해당이 되죠. 여기서 전력 재배선, 다시 말해서 웨이퍼의 어떤 그 전공정과 똑같이 전력 재배선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숄더볼을 만드는 과정도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과정도 있고 아니면 숄더볼을 붙이는 과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펜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 방식하고 펜아웃 방식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펜인 웨이퍼 어떤 레키징 방식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웨이퍼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웨이퍼 부분들을 자르는 부분들을 약간 듬성듬성 배치를 하고 여기다가 몰딩을 코팅을 하고 뒷면에다가 이런 숄더볼을 어떤 게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잘라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뭡니까? 전체를 하나의 판을 두고서 대량 공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량 공정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이제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 요거는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나타낸 겁니다. 웨이퍼를 조금씩 자르죠. 자른 부분들, 그다음에 이걸 몰딩을 처리를 하고 전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걸 뒤집죠. 뒤집어서 전력 재배선하고 숄더볼 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에다가 이걸 동시에 수십 개를 동시에 만들기 때문에 대량 공정이 가능하고 얇게 가능합니다. 경박돼서 대량 생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됩니다. 애플의 어떤 그 수주, 어플리케이션 수주를 전량 다 뺏기게 됩니다. 첨단 공정을 현재 했기 때문에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거의 이제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벼르고 있죠. 그러면 웨이퍼 레벨 패키지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면 대량 공정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위에는 일반적인 공정입니다. 일반적인 공정 대칭을 다 썰어 그리고 이걸 낱개씩 이렇게 패키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근데 웨이퍼 레벨 패키지 부분, 펜아웃, 펜인 이런 부분들은 물론 썰지만은 현재 실리콘 웨이퍼 전체 기판과 비슷한 어떤 것들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뒤집어서 하는 것도 위에서 몰딩 처리하고 뒤집어서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써는 부분들이 해당이 다이싱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정의 차이가 두 가지가 차이 나죠. 얇게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대량으로 만든다는 거. 여기서 이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의문의 일패가 현재 됐던 기술이 바로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벼르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요거보다 4배나 큰 사이즈를 판넬 현재 레벨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하자 해서 만든 것이 F5 PLP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술적 난이도가 많이 있죠. 일단 넓고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휨 현상이나 여러 가지 정교한 부분에서는 조금 딸리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요것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있다. 그다음에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웨이퍼 전체를 한 번에 작업하는 이런 공정도 현재 계속해서 기술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게 웨이퍼로는 기존의 웨이퍼는 한 300mm, 이거는 600mm 정도 되죠. 벌써 4배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 공정인데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은 현재 HB를 만드는 실리콘 관통 전극 TSV라고 합니다. 스로우 실리콘 비어. 그래서 이 공정이 첨단 공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FC, BGA, FC 현재 CSP는 현재 그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을 한 번 더 넣는 것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첨단 공정은 기판 없이 바로 웨이퍼 뒷면에다 바로 인쇄를 하듯이 전력 배선하고 바로 붙이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웨이퍼를 아예 구멍을 뚫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최대 수혜주를 골라야겠죠.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반도체 봄 시리즈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또 후공정 관련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질문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한 종목 이야기 또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예. 산타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 때 돼야 온다 하셨는데 어찌 된 게 DNF는 벌써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신 것 같은데요. 벌써 상승률 6%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올랐다가 지금은 좀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첨단 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밸류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장비보다는 약간 소재 업체입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장비 발주가 먼저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이제 시세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소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EUV 공정의 이제 부분에서 FST 이야기를 했고 또 현재 전공정 분야의 미세 공정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이제 미세 공정에서 들어갈 때는 현재 이 전류를 누설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나 슈퍼 커패시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하이케이 물질로 교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DNF,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미론 레이큰 머티리얼즈 이런 데서 하이케이 물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저점에서 한번 크게 급등했다 조정,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했다가 조정, 그다음에 이번에 했다가 약간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시세 국면이 조만간 나오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살짝 오른 것은 이미 예고편에 불과하고 눌림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관련한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네페스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사님, 제가 옆에서 강의를 꽤나 들었지만 아무래도 취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성공한 주주가 되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자, 네페스는 또 저희가 어떤 부분을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페스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팬인 방식도 팬아웃 방식 약간 비슷하죠. 약간 크게 넓어지고 좁다 뭐 차이점인데 현재
팬아웃 방식의 웨이퍼 레벨 패키지, 삼성전자에서 대만 TSMC를 누르기 위해서 했던 판넬 현재 그 레벨 패키지 이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드밴스 패키지에 둘 다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페스 자회사의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페스의 자회사 네페스 아크는 검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네페스는 이 패키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후공정, 전체 턴키 도급이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컨벤셔널 공정이 아니라 첨단 어드밴스 공정, 패키징 공정을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웨이퍼 레벨 패키지 부분들이 두 가지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팬아웃 어떤 웨이퍼 레벨 패키지, 팬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좀 더 발전된 부분들 웨이퍼 레벨 패키지보다 4배 더 큰 판넬 레벨 패키지 방식도 처음으로 삼성전자 기술을 약간 흡수한다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요걸 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유일 후공정 부분에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하고 팬아웃 현재 판넬 레벨 패키지 이 부분에 둘 다 성공할 이제 할 수 있는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현재 팬이는 칩하고 현재 밑에 기판은 아니고 전력 재배선 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칩 바로 아래에다가 숄더볼을 붙이는 거죠. 사이즈가 같은 거죠. 그다음에 팬아웃은 사이즈가 좀 더 큰 거. 대신 현재 칩을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칩 위에다가 몰딩을 약간 왼쪽에 보시면은 몰딩을 이제 덮어줘야지 이렇게 삐쩍 피나온 거죠. 이게 이 기판이 아니란 겁니다. 현재 전력 재배선에서 이제 증착 과정에 어떤 그 도포를 해서 거의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술을 완벽하게 둘 다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대만 TSMC의 F5 현재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하고 현재 팬아웃 판넬 패키지 이거는 판넬이란 뜻이고 이거는 웨이퍼란 뜻입니다. 4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대량 공정을 더 할 수 있는 기술인데 F5 현재 PLP 기술은 아직 양산화 단계가 현재 아닙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FI WLP 56%, F5 WLP 12%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 전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현재 그 대만의 WLP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PLP 기술이 아직은 상용화가 현재 대만의 기술들이 대부분 보급되고 있는데 F5의 PLP도 점점 더 시장을 넓혀갈 걸로 좀 생각이 좀 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분들 갤럭시 24에 탑재될 엑시노스 갤럭시 24는 온 디바이스 AI 폰입니다. 그러죠? 여기에 대한 폭발적인 어떤 그 성장력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갤럭시 24에 탑재되는 부분들은 물론 그 엑시노스가 탑재가 됩니다. 물론 현재 퀄컴의 현재 스냅드래곤 8 3세대 것이 또 같이 이제 탑재가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엑시노스를 할 때 이 공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을 통해서만이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어디 업체에 수혜가 보겠습니까? 네페스에서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온 디바이스의 새로운 수혜주가 바로 이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아무리 뒤져봐도 온 디바이스 네페스라고 주장하는 어떤 애널이 없는데
나중에 두고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시세가 안 날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시세가 낮습니다. 시세가 19%가 낮죠. 그러면은 자, 조정을 보였습니다. 고점에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죠. 보통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것이 이제 십자 도정이 좀 있는데 십자 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이 확 줄었죠. 그다음에 장대 양봉의 중심에서 숨고르기를 해주기 때문에 딱 현재 내일 시가에 딱 매수하면은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턱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의 어드밴스 패키징의 탑. 결국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현재 삼성전자가 했던 그 대만의 TSMC에 했던 기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요거를 능가하는 기술이 PLP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데 네페스는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삼성전자 면접관에서 저는 어드밴스 패키징 가서 대만의 TSMC에게 줬던 그 기술을 현재 웨이퍼 레벨 팬아웃 PLP 기술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진짜 어드밴스 패키징 그 현재 팀이 제조팀이 있어요. 거기서도 한다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만큼 최고의 어떤 그 기업의 취업보다는 최고 기업에 관련된 것을 알고 투자하는 어떤 투자자의 자세로 한번 임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저는 취업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궁금한 게 저 정말 취업은 좀 어려울 거고 주식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지난 1타 주식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FST가 지금 4%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자, FST 부분들이 잠깐만요. 그 FST 부분들이 제가 요거는 EUV 공정이죠. EUV 공정에서 SNS택하고 FST하고 현재 EUV 공정에 들어가는 펠리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FST는 펠리클을 현재 하고 펠리클을 장착, 보관, 교환, 검사 이런 걸 할 수 있는 토탈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SNS택이 굉장히 많이 시세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FST도 이번에 이제 시세가 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은 음봉이 약간 쏟아져 나오는 부분인데 뭐 숨고르기 이제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EUV 공정의 새로운 수혜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EUV 공정에서 현재 관련된 어떤 장비주, 뭐 다른 거 두 개 말고는 없냐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현재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첨단 공정이 시간이 지나면은 일반 트레디션 공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수혜주를 정확하게 최첨단 종목만 딱 찍어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지난주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관련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불어온 모습이었죠. 코스닥이 1.5%대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도 반도체 본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후공정 관련한 종목들을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내용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네페스였죠. 구체적인 전략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